이번 시간에는 오줌의 농축과 배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역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류 기전, 신장에서 일어나는 역류 기전에는 두 가지, 헬리고리에서 일어나는 역류 증폭 과정이 있고 또 직경혈관에서 일어나는 역류 교환, 이러한 두 가지 기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 5-32는 헬리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류 증폭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림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보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이 지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왼쪽에서는 이 룹 안으로 들어오고, 이 고리 안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은 고리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흐름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왼쪽이 이제 하행각, 오른쪽이 이제 상행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행각과 상행각의 NaCl, 이 지금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NaCl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농도가 같을 때 오른쪽 상행각에서 하행각 쪽으로 200, 농도가 같을 때 200ml osmol 차이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동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행각과 하행각 사이에 있는 이 막은 용질만 통과시키는 그런 반투과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매는 물은 이동시키지 않고 용질, NaCl만 이동시키는 그런 막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질만 이동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보통 이제 단일 효과, 싱글 이펙트라고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제 300ml 오스몰이죠. 체액의 삼투질 농도가 300ml 오스몰이니까 맨 처음 이 헬리룹으로 이런 세뇨간액을 이제 가정한 거죠. 세뇨간액이 헬리고리에 이제 가득 찼다 하면은 전체가 다 300ml 오스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상태에서 일정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용질이 충분히 이동할 만한 시간 동안 만약 머물러 있었다 이 용액이 그러면은 용질이 이제 이동을 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상행각에서 하행각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룹을 거쳐서 좀 더 200ml 오스몰 차이 날 정도까지는 이제 이동이 가능하니까 200ml 오스몰 차이가 될 때까지 이제 용질이 이동이 되니까 여기서 왼쪽은 그러니까 상행각은 200ml 오스몰이 될 테고 충분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오른쪽 하행각은 400ml 오스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에 걸쳐서 200ml 오스몰 차이가 유지되도록 농도차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용질이 이제 이동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 200ml 위에 있던 200ml 오스몰은
이 이온들은 좀 밖으로 나가겠죠. 반면에 하행각 쪽에 있던 400ml 우스물은 이 상행각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뇨관액이 이 하행각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3번과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200ml 오스물 되어 있던 부분이 나가지만 아래에 있는 200ml 오스물이 올라오니까 상부 쪽은 여전히 이제 200ml 오스물이 될 거고, 아래쪽은 하행각에서 넘어온 400ml 오스물, 그리고 하행각 아래쪽은 위에서 내려온 400ml 오스물이 될 테고, 그리고 새로운 액체인 300ml 오스물 솔루션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역시 용질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럼 200ml 오스몰 차이가 될 때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용질이. 그러면은 200ml 오스몰에 대해 차이가 될 때까지 이동이 가능하면은 여기서 100이 이동하면 되겠죠. 농도가 같을 때는. 그럼 100이 이동하면 300이 될 테고, 이 400ml 오스몰은 전부 다, 그러니까 상행각의 이제 아래쪽은 300ml 오스몰이 될 테고, 하행각의 아래쪽은 500ml 오스몰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0ml 오스몰 차이가 유지가 될 테고, 반면에 이제 상부 쪽에서 보면 역시 200ml 오스몰 농도 경사까지는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200하고 300에서 200 차이가 되려면 50이 이동이 되면은 200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쪽은 150. 그리고 하행각의 상부는 350ml 오스몰이 될 때까지 용질이 이동이 될 테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습니까? 새로운 솔루션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150 위에 있던 150ml 오스몰짜리는 위로 바깥으로 나가겠고, 또 새로운 솔루션이 이 하행각 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300ml 오스몰이 될 겁니다. 그리고 500ml 오스몰이 또 이동이 되니까 제일 아래쪽은 같은 농도인 500ml 오스몰이 되고, 그 위에는 어떻게 300ml 오스몰이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300ml 오스몰이 그 위에 있고, 또 어떻습니까? 그 300ml 오스몰보다 위에는 어떻습니까? 150ml 오스몰 중에서 이제 일부가 나갔고 일부는 그대로 나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테니까 여기 150ml 오스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용질이 상행각에서 하행각 쪽으로 이동이 이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쪽은 400에서 200ml 오스몰 차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농도에서는 100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400이 되고 하행각 아래는 6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300하고 350은 25가 이동이 되면은 200ml 오스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지금 숫자상으로는 4단계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 이 4단계는 전부 다 그러니까 25씩 이동이 돼서 225가 되고, 상행각은 하행각은 425가 될 겁니다. 25가 아니라 75죠. 죄송합니다. 75가 이동이 돼서 225, 425가 될 겁니다. 위에는 맨 위가 25만큼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125, 325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솔루션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맨 상층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층은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남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125가
제일 상층에 존재할 테고, 그 다음에는 225mm 웃음을 드는 이러한 층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00mm 웃음을 층이 존재하고, 왼쪽에서 그러니까 하행각에서 일부가 넘어와서 상행각의 맨 아래쪽은 600mm 웃음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행각 쪽에서는 다시 이제 300에서부터 600까지의 그레디언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상행각도 보면 맨 아래에서는 600에서부터 125까지의 그 그레디언트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솔루션이 들어왔고 또 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용질의 이동이 일어나겠죠. 200mm 오스물이 들 때까지 그 차이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까 이쪽에서 500, 600이었던 것은 500이 되고 이쪽은 이제 하행각 제일 아래는 7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맞습니까? 200 차이가 날 만큼만 NaCl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쪽은 좀 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좀 더 큰 그레디언트가 형성이 될 겁니다. 상행각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형성이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헨리고리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즉 용질만 통과시키는 이런 반투각성 막 싱글 이펙트를 유발하는 이 막에 의해서 상행각과 하행각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이 솔루션이 계속 흘러가면은 그러니까 헨리룹은 계속 세뇨가 4개 이제 지나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지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이 그림이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좀 더 복잡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행각과 이쪽이죠. 하행각과 상행각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간질액이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실제의 세뇨가는 지금 이 그림에 좀 더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상행각과 하행각 사이에 반투각성, 용질만 통과시켜주는 반투각성 멤브레인이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상행각하고 하행각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상행각에서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마찬가지로 200ml 오스몰의 농도 차이가 날 때까지 용질만 이동시키는 그런 막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이쪽 하행각, 헨리고리의 하행각은 용매만 이동시킬 수 있는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헨리고리에 이제 세뇨관에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맨 처음 들어왔다 하면 전부 다 300ml 오스물이 되겠죠. 그런데 용질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용질은 다이렉트로 하행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간질액 쪽으로 용질을 내보내겠죠. 그래서 200ml 오스물 차이가 날 때까지 이동이 되니까 간질액과 상행각은 그러니까 농도차가 발생을 하겠죠. 상행각은 전부 다 200ml 오스물이 되겠고 간질액은 전부 다 400ml 오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쪽 하행각에서는
용매만 이동이 된다 그랬습니다. 용매 그러면 용매가 어느 쪽으로 이동이 돼요? 용매가 하행각에서는 용매만 밖으로 나오겠죠. 밖으로 나오는데 즉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투 현상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매만 이동이 되는데 용매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동이 되느냐?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행각의 농도는 하행각의 삼투질 농도는 이 간질액의 삼투질 농도와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충분한 시간이 만약에 충분한 시간 동안 머물게 된다 그러면은 용매가 상행각에서는 용질이 간질액 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하행각에서는 용매만 간질액 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때는 같아질 때까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간질액과 하행각은 400ml 우스물이 될 때까지 상행각에서는 용질이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안정화가 되겠죠. 만약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로 여과된 세뇨간액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사고체에서 여과된 액이 근의 세뇨관을 거쳐서 이쪽 헬리고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편의상 지금 절반이 이동된 걸로 지금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절반이 이제 상행각 쪽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행각은 40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솔루션이 들어왔으니까 하행각의 상층부는 좀 300이 되겠죠. 그리고 간질액도 역시 300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아질 때까지 이제 이동이 될 테니까 300이 되고 아래는 그대로 이제 400으로 이제 변함없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됐을 때 지금 상행각은 상층부가 이제 200이 되겠죠. 아래쪽은 400이죠. 중간에는 200하고 400하고 뭐 섞여 있는 부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300으로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고 다시 용질이 이제 이동이 된다 그러면 용질 상행각에서는 용질, 하행각에서는 용매가 이동이 된다 하면은 자, 용질에서는 어떻게 되니까 200ml 오스물이 차이 날 때까지 상행각 간질액에서는 200ml 오스물이 차이가 될 때까지 용질이 이동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하행각에서는 간질액과 하행각 안에 있는 세뇨간액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용매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균형이 이루어지느냐? 즉 이제 세뇨간 이제 상행각에서는 상층부에서는 150, 하층부에서는 300이 되고 간질액과 그러니까 하행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50 아래쪽은 500이 될 때 이게 이제 안정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운 간질액이 세뇨간액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니까 이 이동이 되겠죠. 이쪽 아래에 있던 하행각의 아래에 있던 위쪽에서 4번에서 그림 비셨죠. 하행각에서 아래에 있던 솔루션이 이쪽으로 상행각 쪽으로 이동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5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500이 되겠죠. 이렇게 간질액도 500이 되고 그러면서 간질액의 그레디언트는 300에서부터 500까지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상행각에서의 용질, 그 다음에 하행각에서의 용매가 이동이 돼서 이 그레디언트 농도 경사가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그럼 언제 안정화되겠어요? 이때는 상행각에서는 아래가 400, 간지렉과 하행각에서는 600이 될 때까지 이제 용질과 하행각에서 용매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위에 이 그레디언트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상행각에서 위에는 125, 그 다음에 아래는 400이 될 때까지 농도 경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간지렉과 하행각은 325서부터 600이 될 때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이제 계속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쪽은 계속적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점점 더 높아져서 지금 이 그림에서 8번의 경우는 이제 700, 간지렉이 700이 될 때까지 이동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좀 표시해 주겠습니다. 700에서부터 312. 간지렉과 하행각은 절대 300보다 낮아질 수는 없죠. 그 반면에 상행각의 경우는 아주 많은 용질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농도 아주 용질을 많이 잃고서 이쪽 원위세뇨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농도가 낮아졌는데, 그런데 오줌으로 나가는 것은 농축대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용질이 낮아진 상태가 되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나간다면은, 그러니까 집합관으로 이 상태가 그대로 변화없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농축이 되는 게 아니라 희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왜 농축이 되느냐? 바로 이제 이 집합관도 기본적으로 이 하행각과 마찬가지로 용매만 통과시킨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고 좀 더 복잡한 기전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단순하게 표시했을 때 이렇게 이 집합관도 용매만 이동이 되는데 이때 집합관 안으로 들어오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집합관에서 이제 수질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변에 있는 간지렉과 물질 이동, 물질 교환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에서는 용매만 이동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용매만 이동이 되는데 이 간지렉 쪽에 이렇게 농도 경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얘가 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용매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물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 집합관에서 수분은 수질부 안쪽으로 내려오면 점점 내려갈수록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세뇨관에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재흡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집합관을 떠나게 될 때는 이제 이 바깥 간질액의 농도 경사에 의해서 이 집합관의 농도가 그러니까 집합관을 떠날 때 오줌의 용질 농도는 아주 높은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가장 핵심은 이 간질액의 농도 경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이 간질액의 농도 경사는 이런 과정, 즉 이 상행각에서 용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용질의 제흡수 과정에 의해서 이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헬리고리서부터 좀 설명이 되어 있죠. 헬리고리서부터 이제 쭉 연결된 부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행각, 헬리고리 하행각, 상행각인데 가는 상행각, 굵은 상행각, 그 다음에 원의세뉴관, 그 다음에 이제 집합관인데 집합관도 피질 부위, 수질 부위로 나눌 수 있는데 수질 부위도 외측과 내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외측 부위는 NaCl이 흡수가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외측 부위가 바로 굵은 상행각이 있는 부위죠. 외측 수질 집합관은 굵은 헬리고리에서 굵은 상행각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깥에 재흡수가 된 NaCl 그쪽은 상대적으로 NaCl 농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흡수가 만약 이동이 일어난다면 세뇨관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흡수가 아니라 분비가 세뇨관 안쪽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배설되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재흡수했는데 이것을 외측 수질 집합관을 통해서 집합관 안으로 NaCl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껏 재흡수한 것을 다시 세뇨관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동이 되지 않아야 이제 그레디언트도 만들어지고 또 기껏 재흡수한 것을 내보내지 않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위에서는 이동이 안 일어난다.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굵은 상행각서부터는 뭐 액티브하게 움직인다. 이 부분은 그냥 뭐 특별히 액티브 패시브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기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설명해 보면은 제로는 이동되지 않는 것이다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NaCl에 표시된 이제 플러스가 2개 있는 부위 이 부분이죠. 이 부위는 다른 색깔로 이 부위는 알도스테론 분비에 따른다.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소디움이 재흡수가 증가되는 부위가 바로 이제 피질 집합관인 부위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피질 쪽은 그러니까 원의세뇨관도 피질 쪽에 있죠. 피질 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액티브하게 NaCl이 이제 재흡수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유리아 요소도 이 농도 경사를 만드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아가 이제 재흡수되는 유리아에 이제 유리아가 이제 이동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퍼미어빌리티니까 이동되는 거지 이게 재흡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쪽 이너 메돌 컬렉트. 그러니까 다른 부위에서는 지금 흡수가 유리아의 흡수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데 유리아의 흡수가 일어나는 부분은 유리아의 흡수가 아니죠. 유리아가 여기서는 이제 이동되는 부위죠. 유리아가 이동되는 부위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수질부가 되겠죠. 왜냐면은 자 여기서 그러니까 헬리고리에서의 하행각과 헬리고리에서의 가는 상행각이죠. 가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상행각 전체를 굵은 상행각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래쪽은 가는 상행이고 위 부분만 굵은 상행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러니까 수질 부위 쪽 이쪽에서 유리아의 이동이 일어난다. 요 부분을 이제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다시 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H가 분비가 안 될 때 물의 이동. 이 경우는 이제 물은 재흡수되는 걸 의미하겠죠. ADH가 없을 경우는 주로 이제 하행각, 헬리골에서 하행각에서 흡수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H가 분비가 되면은 이쪽 집합관에서 수분의 흡수가 증가된다. ADH에 의해서 수분 흡수가 증가되는 부위는 이제 이쪽 집합관 부위다라고 이제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표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오줌 농축 요건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 슬라이드에 설명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수질부 삼투압 경사가 이렇게 높아지게 만드는 환경이 어떤 거냐 하면 헬리고리가 길수록 뭐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기울기가 길면 길수록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그레디언트가 더 커진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저스트 메두랄 수질엽 네프론이죠. 수질엽 네프론 비율이 높을수록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직행혈관 혈류가 천천히 흘러갈수록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직행혈관은 이 농도 밖에 형성된 이 그레디언트를 아주 소량씩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도 경사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농도 경사가 계속적으로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직행혈관이 이런 간질에게 있는 용질을 일부 뭐니까 빼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류 쪽으로 정류 아니라 정맥 쪽으로 이제 들어갈 때 간질에 있는 용질 일부를 갖고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조금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약화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레디언트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농도 경사가 커지는 것을 좀 막는 역할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유리아의 농도가 높을수록 유리아가 이쪽 간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그래서 유리아가 농도가 높을수록 역시 농축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H 분비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이제 농축이 이제 증가가 되죠. 그래서 ADH 그러면 언제 분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체액의 삼투압이 증가될 경우 1% 차이를 감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포 외액량 감소됐을 때 10%가 변하면은 이것을 감지해서 ADH 분비가 일어난다 하는 것인데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됐다는 것은 이제 혈압이 감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혈압이 감소될 때 레닌이 분비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서 봤을 때는 삼투압 변화에 좀 더 민감하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포 외액량이 어느 정도 수준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이쪽 외액량을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더 많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부 삼투압이 어떻게 상승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그 기전이 되겠습니다. 이 기전은 이제 싱글 이펙트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 설명했죠. 용질만 이동시키는 부분. 그런데 실제 헬리고레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상행각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 얘에 의해서 이제 제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시스템을 갖다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싱글 이펙트가 이제 이 농도 경사를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원세뇨관이나 원위부 집합관에서 전해질 제흡수가 이제 지속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ADH가 분비가 돼서 수분 제흡수가 증가되고, 또 요소 그에 따라서 세뇨관 요소 농도가 증가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질부 삼투압을 즉 이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간질에 이제 수질부 쪽의 삼투압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세뇨관 요소 농도가 증가가 되면은 유리아의 제흡수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오줌 농축기 전에서 요소가 어떻게 관여하는가 하는 것하고 직형혈관이 또 어떻게 농도 경사에 관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그래서 요소를 포함한 용액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위세뇨관을 거쳐서 헬리고리로 이제 들어오는 용액은 이제 300ml 오스몰이 되겠죠, 농도는. 그런데 이 중에 NaCl이 이제 280이라고 하면은 요소가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뭐 이렇게 정확히 이 수치대로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NaCl 말고도 다른 이온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략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행각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만 이동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만 바깥으로 계속 빠져나오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물만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삼투질 농도가 증가가 됩니다. 물이 제흡수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쪽 간질액에서 제일 하단부 쪽에는 1200ml/os몰까지 용질 농도가 증가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300이었던 것이 대략 이 끝에까지 오면은 1200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리고리의 제일 아래쪽에 오면은 하행각의 끝단에 오면은 1200이 된다. 그런데 이때 물만 이동이 됐으니까 비율은 변화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280대 20이 되는데 이것에 이제 1200이니까 4배가 증가가 된 거죠. 농도가. 삼투질 농도가 4배가 증가됐으니까 각각 어떻게 되니까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0과
1120. 그러니까 하행각 말단에서는 이렇게 요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행각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행각은 좀 가는 상행각과 굵은 상행각으로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가는 상행각이 이게 이제 내측 수질부고, 또 원의 세뇨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가는 상행각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굵은 상행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상행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여기서는 물은 이동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아까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표에서는 조금 소디움 클로라이드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는 상행부에서도 이제 능동적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이동이 된다, 제곱수가 된다라고 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디움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가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요소가 들어온다. 요소가 이쪽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니까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가는 상행각하고 요소가 이동하는 부위가 가는 상행각과 이쪽은 이제 집합관, 네, 이제 수질 집합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만 요소가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표에서는 앞에 슬라이드 표에서는 가는 상행각이 아니라 이 하행각에서도 요소가 이동된다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이 그림처럼 가는 상행각에서 요소가 이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소 이동에 관해서 보면은 이 집합관 그러니까 이쪽 집합관인데 그러니까 내측 집합관이죠. 주로 이쪽에서 요소가 흡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 점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죠. 집합관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ADH가 분비될 때 흡수가 증가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이제 NaCl이 120이고 80이 되는데 NaCl은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요소는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죠? NaCl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요소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여기서도 붉은 상행각이 들어갔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행각을 따라서 굵은 상행각으로 따라서 이제 들어갈 때 그 요소가 엄청 높은 비중이 되죠. 지금 여기서 상행각에서는 요소가 얼마만큼 된다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자, ADH가 분비가 되면은 집합관에서 수분이 재흡수되면서 그다음에 수분이 재흡수되면 이 집합관에서 용질의 농도가 이제 다시 높아지게 되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요소 농도가 얼마가 된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이쪽에서 수질 집합관 아래쪽으로 내려올 경우 내측 수질 집합관에 보면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NaCl이 150인데 반해서 요수가 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수가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요소가 아래쪽에서는 많이 제흡수가 되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앞에 요소가 1200, 요소가 아니라 삼투질 농도가 1200이 된다 그랬습니다. 간질의 제일 아래쪽에. 그런데 이때 600, 600 같은 비율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NaCl 600이고 요소가 굉장히 이제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집합관에서 많은 요소가 제흡수되기 때문에 이쪽 내측 수질부에서는 요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소가 이쪽 가는 상행관에서는 다시 세뇨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소는 간질액에서 내측 수질부의 간질액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집합관에서 내측 집합관이죠. 내측 수질 집합관에서 ADH가 분비가 되면 물이 많이 재흡수가 되고, 그러면 요소뿐만 아니라 이쪽에 삼투질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NaCl보다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소의 비율이 많아서 요소가 수동적으로 재흡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거 수질 집합관에서 재흡수되는 요소에 의해서 이러한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진다. 요것까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상행각에 들어온 요소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액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피질 쪽으로 갈수록 요소의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올라가면서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NaCl이 간질액 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올라갈수록 NaCl 비율이 상대적으로 간질액 쪽에서는 NaCl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체적인 삼투질 농도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되겠죠. 이런 양상을 보인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행혈관은 어떻게 되냐? 직행혈관은 기본적으로 용질과 용매 둘 다 잘 통과가 됩니다. 이 모세혈관이니까 잘 통과해요. 그런데 그레디언트가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질부 깊숙이 들어갈수록 삼투질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직행혈관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분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 좀 더 긴 점선으로 된 게, 좀 더 굵은 점선이 이제 수분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점점 농도경 사이에서 수분이 점점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혈액에 있는 삼투질 농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00까지 되겠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려가면서 또 용질은 반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왜냐면 바깥에 간질액에 있는 용질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용질은 안으로 들어오고 수분은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1200까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상행각으로 직행혈관이 이제 꺾여서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행각처럼 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 더 그러니까 삼투물질 농도가 낮은 간질액과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수분이 아니라 용질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용질이 바깥으로 나가고 수분은 반대로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용질은 나가고 수분은 들어오고, 그래서 삼투질 농도는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헬리보리 쪽을 이제 벗어날 때
그러니까 이 직행혈관을 벗어날 때는 어떻게 되냐? 325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원래 들어올 때는 300ml 들어오죠. 근데 나갈 때는 325가 된다. 그래서 약간의 전해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행혈관이 이제 빠르게 되면은 그러면 많은 양이 이게 빨리 흘러갈수록 밖으로 가져가는 전해질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농도 경사는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장 수질의 삼투압은 감소가 되고 덜 농축되기 때문에 덜 농축돼서 이제 농도 경사가 작아지고 앞에서 이제 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느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정상보다 느려지면 정상보다 적은 양을 갖고 나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이 농도 경사가 더 커지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형혈관은 삼투물질 농도 경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일정 정도 희소를 하기 때문에 농도 경사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 외에도 그러니까 수질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한다. 즉 어떻게 수질부에 있는 세포들도 역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양분과 역시 산소를 이제 공급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행과 상행은 이제 반대로 물과 삼투물질이 이동된다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앞에 슬라이드에 설명했던 그림과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제시한 건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기도 하지만 요소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집합관 위치에 따라서 지금 집합관이 이 그림에서는 왼쪽에 존재하죠. 그 전에는 계속 집합관이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합관 위치가 그림에서 표시된 집합관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상행각, 하행각, 헬리골에서 상행각, 하행각 위치도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제 다시 이제 넣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헬리골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하행각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파트가 이제 상행각이 되는데 아래쪽에 이쪽 부분이 가는 상행각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굵은 상행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처음 하행각으로 들어설 때는 요소와 NaCl 비율이 280대 20이 되겠죠. 이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용매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는 1200이 되는데 4배가 증가되는 거죠. 이때 그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1120에서 80이 된다. 이건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상행각 위로 올라갈수록 소디움은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반해서 요수는 오히려 가는 하행각 경우는 요수가 재흡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수는 재흡수가 되는데 소디움은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비율이 점점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위세뇨간에 가면은 오히려 역전돼서 요소가 소디움 클로라이드보다 더 많아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합관에 들어가면 집합관 위치에 따라서 소디움이 재흡수되는 부위도 있고 또 물이 재흡수되는 부위가 이제 ADH가 분비되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집합관에서 수질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삼수질 농도가 이제 다시 역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요소도 이쪽에 만약에 집합관 수질부 집합관 쪽에서 ADH가 분비가 되었다라면 수분도 흡수가 되고 소디움 클로라이드도 이제 흡수가 되는데 수분이 일단 흡수가 되면서 이쪽 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요소가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가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상행관 안으로 들어가는 요소는 바로 이 집합관에서 재흡수된 요소의 일부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수질부에서 보면 끝에 가면 이제 같은 NaCl과 소디움 요소가 이제 같은 비율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직행혈관 부분은 앞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